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 지도부를 향한 공개 비판 속에 노선 갈등이 표출되면서 이번 장외 투쟁도 당내 강경파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따로 국밥당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은 민주당. 최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행보까지.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듣는다. 네, 박지원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민주당 인기 없는 거 본인도 알고 계시죠? 왜 인기 없어요? 아니, 오늘은 최소한도 국민 대통합을 시켜준 소치 러시아 심판들에게 감사하는 날 아니에요? 아니 뭐 그거는 그런데 갑자기 인기 없다 이건. 아니 뭐 그거는 그거고. 민주당, 인기 없습니다. 아시죠 그걸? 아니 그렇죠. 알고는 계시죠? 아니 한 자리 숫자 지지도 글쎄. 받은 것은 아마 야당 사상 최초 아닌가. 글쎄 저도 이 그런 것 정도로 같은데. 심각합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그 지도부를 선거에 대비해서 바꿔야 된다. 문재인 의원이 구원 등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도부를 일단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정청래 의원을 만났어요.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지도부를 바꾸고 그런 게 의미가 아니고 지금이 총체적으로 어렵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꾸 제대로 못하고 있는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가자. 그 얘기였다? 그런 의미다. 지금 김한길 체제에 대한 당내 뭐 의원님 개인의 평이 아니라 당내 전반적인 이 평은 어떻습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왜 안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원체 위기이기 때문에 지도부를 흔드는 것보다는 또 제 자신도 그렇고요. 지금은 김한길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하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예요, 김한길 대표? 왜 인기가 없습니까, 당내에서? 글쎄요, 저는 밖에서 찾는다라고 하지만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너무나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야당에게도 어느 정도 명분을 주고 양보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이 지금 보면은 작년 예산국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주면서 합의되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검 그리고 앞으로 석 달 후에 있을 지방선거 기초단체의 공천제 폐지 또 마지막 하나 합의됐던 국정원 개혁특위 같은 것이 그건 지금도 가동 중이죠? 가동 중인데 가동만 중인가요? 완전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글쎄요. 가동 중인지 몰랐어요. 가동은 뭐 계속 가동은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특검도 논의한다는 거예요. 공천제도 논의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개혁특위가 살아 있어요. 국정원 개혁특위도 있지만은 또 이번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위조 서류에 대해서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고 3일 만에 겨우 한다는 게 서울시 광장에 나가서 30분 성명 발표하고 나가고 들었는데 민주당 또 밖에 나갔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글쎄요. 욕은 먹고 결과는 없고 이러기 때문에 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뭐 의원님 뭐 감이 좋으시다고 믿고 선거 말하자면 지금 현 대표 체제를 지방선거 때까지 지금 이렇게 당 지지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는 게 옳다고 보세요? 아니면 선거 전에 뭔가 좀 교체를 해서 선거에 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느 게 선거에 유리하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한길 대표, 전병헌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은 126명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회의를 열어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모두가 참여해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대표로 지금 현 체제로 지방선거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지방선거 끝난 뒤에 뭐 전당대회를 하든지 뭐 하자. 그리고 꼭 지방선거에 지금 그렇게 민주당이 불리한 아, 물론 그렇죠. 그런 처지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만 잘해도 네.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지금까지 소위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지사 출마를 요구받았는데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엊그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드디어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 네. 3월 초에 자기의 거취를 네. 표명하겠다. 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서 공동 공천을 해주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 그건 또 무슨 또 이런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어제 저녁 잠깐 김상곤 교육감을 조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잘 하시겠다고.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제가 겁니까? 받은 감은 네. 그렇게 경기도지사에 나올 생각이 별로 없지 않는가. 아, 안 나온다고요? 없다고 아예? 아니, 보십니까?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런 것은 선거를 앞두고 대표가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그 얘기 자체가 당의 분란을 가져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인가. 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공동 공천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시켜서 네. 새누리당한테 이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또 안철수 새정치연합과 경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지금 공론화시키면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이 시끄러져요. 아, 그런 그렇기 의미에서. 때문에 지도자는 때로는 잔인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두려움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당도 어렵고 그 당대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김한길 대표가 잘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지금 대표를 바꾼다고 해서 솔직히 지금 민주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 땅에서 훅 솟아오른 부처님이 해도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만 그렇게 어렵냐 하면은 네. 새누리당은 더 복잡한 거예요. 근데 형편은 그런데 왜 민주당이 더 자꾸 어려워 우리 보여요. 민주당만 네. 부각이 되는지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나머지 얘기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왜 거기도 친박, 비박 뭐 싸운다? 복잡하죠, 뭐 그런 거기야말로. 얘기 많이 하죠. 제가 그 새누리당 중진 몇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 왜 중진 차출론을 민주당에서 내가 맨 먼저 얘기했는데 거기서 써먹고 있냐. 당신들이 써먹냐? 네. 라고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본래 경제민주화나 네. 반값 등록금이나 복지정책이나 민주당은 말만 하고 자기들이 써먹지 않느냐. 그러고 웃더라고요. 좀 딴 얘기라면 사람이 원래 재판을 한번 해보면 뭐 변호사 한 반 변호사는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도 뭐 법정에 많이 서보셨잖아요. 그게 꼭 나무 아픈 얘기를 했어요. 이석기 의원 케이스를 보면서 야, 몇 년쯤 나오겠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12년형이 나온 거는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면 그거보다 뭐 예상보다 적게 나왔습니까? 제가 대북송금 특검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네. 20년 구형에 네. 1심, 2심에서 12년 선고를 받았어요. 네. 저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이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참 저는 그 이석기 재판을 보면서 네. 자기들이 참 처리를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누가요? 들어요. 누가요? 검찰이요?
아니요. 이석기 스스로가 이석기 스스로. 통합진보당이 예. 제가 그랬거든요. 그 사건이 났을 때 네. 이석기 의원이 탈당해라. 탈당 안 해요. 그러면 통합진보당에서 제명시켜라. 그것도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은 이걸 가지고 지금 이석기 의원 재판 이제 1심 재판 결과 나온 거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민주당 숙주론을 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숙주론 계속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결국 통합진보당을 키웠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디펜딩을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얘기가 안 돼요. 왜 얘기 안 되죠? 왜냐하면 이석기 의원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알로하고 관계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연대를 해가지고 국회에 진출하게 된 그러한 것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정부지. 우리 야당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럼 완전 모르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렇죠. 가처를 잡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을 해야 돼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아니죠. 우리 야당이 네. 여기에 대해서 승리를 위해서 한마디 좀 해봐. 승리를 위해서 연합을 했는데 네. 그러한 검증을 할 네.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최소한의 그 상대에 대한 이를테면 상대의 철학에 대한 공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공유가 했던 거니까. 없었죠. 철학 없이 그러면 뭐만 만난 겁니까? 아니 우리가 민노당하고 네. 함께 했지만은 네. 거기에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았을 때 제가 18대 원내대표 하면서 네.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당신들하고는 함께하지 못한다 하고 그어버린 거예요. 맞아 그런 말은 네, 했어요. 그건 알겠는데. 아니 그런데 예. 그렇게 원론적인 책임을 따진다고 네. 하면은 그것은 적발하지 못한 간첩을 적발하지 못한 정부에 더 책임이 있는 거죠. 민주당은 책임이 없다. 그러면 천하의 박은재니까 아니 언론에서도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아닙니다. 아니 그것도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언론에서도 네. 검증하잖아요. 그럼 언론은 뭐 했어요? 아니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했죠. 사상적으로 그 전에 사면 복권이 돼서 온 인물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말 그 종북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언론에서 강하게 제기하지 그건 않았습니까? 일반적인 종북 얘기를 했지 네. 이석기 개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석기 의원이 민주당에서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들어가 있었죠.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번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서도 예.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예. 재판을 존중한다. 네. 그 이상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나 예. 우리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순서죠. 이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야, 저 의회의 공세에 딴 얘기를 좀 잠깐 해야 글쎄요. 되겠네요. 북한이 요즘 좀 달라진 겁니까? 달라진 척하는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진짜? 네. 두 가지 면이 다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의 경제 제재를 그 이상 견딜 수도 없고 네. 또 중국의 압력을 그 이상 그렇죠. 견딜 수도 없고 또 김정은으로서도 소위 북한 주민에 대해서 그 이상 쌀밥을 이끌고 줘야 갈 되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한국과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정보를 듣고 또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한번 잡아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세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